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8일 ITQ 파워포인트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여기 보기라는 메뉴에서 여기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서 요 눈금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눈금자이거든요. 그래서 눈금자가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 중심이 어딘지 여기가 0이 보면은 여기 0이랑 여기 0이 있는 쪽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쪽에 있는 눈금선을 열어놓게 되면은 이렇게 격자점 같은 이렇게 바둑판 모양 같은 게 생기는데 요 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이 도형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눈금선을 꺼내놓고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A4 용지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요거를 디자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슬라이드 크기 있죠. 여기에서 보통 요 16대 9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 주셔서 요 부분을 A4 용지로 바꿔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A4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A4 용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요 삽입에 들어가면은 요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 슬라이드 번호 우리가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 번호가 여러분들이 나오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1번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는 1번에는 나오면 안 된다. 여기 보면은 문제에도 나와 있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을 하는데 슬라이드 1에는 생략을 해라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도형을 하나 그려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글자를 써도 글자 색깔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모든 도형이 이 색깔로 나오면 안 되니까 뭐 이 색깔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진한 색깔이라서 요 도형의 색상을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놔 주시냐면 연한 색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연한 뭐 좋아하는 색 어떤 색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색이나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놔 주시고요. 실제 시험지는 여러분들 컬러가 아니고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A형은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는 시험지로 문제를 풀이하지만 B형서부터는 흑백 시험지로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게 되면은 컬러로 안 나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컬러로 안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한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바꿔야 좀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바꿀 거고요. 글꼴색은 계속 흰색으로 나오는 걸 검정으로 바꾸려면 번거로우니까 얘를 검정으로 바꿔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쪽에 보면은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말 나오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도형을 지우고 다시 도형을 그려도 아까 지정한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저장을 좀 이제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고 만드는 거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요 파일에 들어가서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죠. 찾아보기 들어가 주신 다음에 항상 모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는 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요 ITQ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눌러 주시게 되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는 계속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목 표시줄에 나와 있는 본인의 그 파일명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할 때는 한 슬라이드가 마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누적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답안 작성 요령을 좀 꺼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A4 용지 총 슬라이드의 총 개수는 몇 개? 6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글꼴색은 검정색 또는 뭐예요? 흰색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어떤 개체에 다른 스타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감점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부터 몇 번은 2번부터 6번의 슬라이드에는 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1번에는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맨 위에 요 상단에 전체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요 전체 구성에 우리가 슬라이드 크기 A4로 바꿔주는 거는 했는데 이제 마스터라고 하는 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그래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요거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제목 글꼴을 굴림의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 그리고 도형의 선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형의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요 1번을 보고 만들면 안 되고 요 2번에 있는 걸 보고 만들어야 돼요. 요 2번에 있는 요 도형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드실 때는 요 보기에 가주시게 되면은 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면 레이아웃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요 세 번째에 있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얘를 눌러 놓고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제목 및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요 슬라이드에다가 우리가 요 필요한 요 내용의 도형들을 작업을 하실 건데 요 위에 있는 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도형이 들어가는 위치는 요 첫 번째 칸, 여기 두 번째 칸, 여기에다가 만들 거고 요 로고가 들어가는 거는 요 맨 아랫줄 요 부분에다가 만들 거예요. 너무 크게 되면은 본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 바닥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요 가면 도형에 가서 보면은 요게 사다리 꼴이에요. 그죠? 요 도형을 클릭을 해서 요 맨 끝에서부터 쭉 그려서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이 약간 크기가 조절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윤곽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 이제 육각형이 들어가 있죠. 또 육각형 도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돼요. 이 육각형을 약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한 칸을 띄고 이쪽도 한 칸을 띄고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위치 잡기가 좋아요. 얘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딱 맞춰주시게 되면은 위치가 딱 조절이 되고 색깔은 좀 더 진한 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곽선은 없음이에요. 그러면 도형 작업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글상자가 있어요. 이 글상자를 맨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워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에 가서 지금 어떤 문제로 바꿔야 되냐면 여기 제목, 글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굴림의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 그래서 홈에 가서요. 굴림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굴림 그 다음에 40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흰색이죠. 요 흰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놔주시고 요 도형이 요 폭에 요 육각형 폭에 딱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요 조절점을 통해서 크기를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딱 맞춰주는 거예요. 옮기지 말고. 그러면 모양이 싹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쪽 아래쪽에다가 로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우리 요 문서 요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요 픽처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요 로고 1번 ABC 주식회사 요걸 선택을 하고 삽입을 눌러주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배경을 회색을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색을 눌러주게 되면 투명한 색 설정 나오죠. 얘를 눌러주시고 요 회색을 눌러요. 그러면 크기가 이제 새 색이 빠지면 크기를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을 하셔서 요 아래쪽으로 내려놔 주시면 됩니다.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슬라이드 마스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쪽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맨 끝에 마스터복이 닫기 나오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슬라이드 요거죠. 슬라이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총 몇 개를 6개를 6번까지 나오게끔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번호도 다 나오고 슬라이드 번호까지 다 나와 있고 1번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에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1번부터 이제 표지 디자인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1번, 2번, 3번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 내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드래그를 이렇게 하셔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요 도형 1번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는 이제 세부 조건에 나와 있죠. 1번에 도형 그림에 도형의 그림을 채워라. 그래서 먼저 도형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 도형 요거네요. 그죠? 요거 L자 도형.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쭉 요 중간까지 딱 오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중간까지 딱 여러분들이 그려놔 주시면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금자가 있으면 딱 지정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림으로 가야 돼요. 그림에 가서 요 파일에서 눌러주신 다음에 그림 몇 번? 3번. 그래서 삽입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은 투명도가 50이고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5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그림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채우기 있죠?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투명도를 얼마로 바꿔준다? 50 쓰고요.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효과 있죠? 요 효과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이 부분에 몇 포인트로? 여기 5포인트. 5포인트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5포인트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그림은 다, 도형 편집은 다 됐고, 이번에 이제 워드 아트를 해야 되는데, 워드 아트가 요 부분이죠. 요 스타트업이라고 나와 있는. 그래서 요 워드 아트는 어디에 있냐?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은 요 텍스트에 요 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아무거나 눌러서 우리가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눌러주고 요 색깔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요 가면 요 워드아트 스타일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 아래쪽에 요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 기존에 들어가 있던 모든 서식이 없어져요. 한 번에 지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시고 영어를 써주면 돼요. STARTUP 첫 글자가 대문자인 거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바꿔주면 되는데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는 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만 수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디 요 점선을 꼭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요 점선이 뭘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 실선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텍스트 요 변환에 들어가서 텍스트 효과에 있는 요 변환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갈매기형 수장이라 그랬거든요. 요게 이제 갈매기형 수장 위로, 요 옆에 있는 게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요 밑에 텍스트 반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요 효과에 다시 들어가서 텍스트 효과의 반사. 그래서 전체 반사 터치. 요게 이제 전체 반사 터치예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글꼴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궁서죠? 여기다가 뭐로 적어 놓는다? 궁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글꼴을 써놓으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여기다가 아예 도둠도 써놓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할 때 여기 있는 글꼴에서만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스타트업 아이템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굵게도 해야 되죠. 궁서 굵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위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자 크기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늘려주시고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위치를 어디다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비슷하면 되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배치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또 ABC 주식회사 넣어야 되죠. 삽입에 가서 요 그림, 이 디바이스 들어가서 또 로고 1번.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색 빼야 되겠죠. 3개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여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1번이 완성이 됐으면 저장 버튼을 꼭 눌러놔 주십시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번으로 넘어가면 맨 위에 있는 요 글씨부터 먼저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목차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목차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목차 슬라이드에서 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글꼴은 굴림이 24다. 여기는 글꼴, 여기는 글꼴은 굴림이 24고 도형의 선이 없어요. 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도형의 윤곽선이 없어야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아까 했던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는 도형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목차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도형은 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글꼴색이 여기가 흰색이고 여기가 검정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맨 나중에 이제 요 세부 조건을 하셔야 되겠지. 이 부분을 이제 열어놓고 작업을 할게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상자는 지우세요. 이제 필요 없는 상자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요런 도형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지금 요 도형은 여기서 어디 가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도형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 그래서 이건 반대로 예를 해서 요 도형을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도형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서 반대로 돌리면 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그래서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 곳은 약간 남겨놓고 한 요 정도로 해놓고 이쪽은 이제 그림이 삽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좌우 대칭을 해요. 이렇게 좌우 대칭. 그럼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윤곽선이 없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 이제 요 평행사변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을 같은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게끔 얘는 좀 진하게 해주고 윤곽선이 없다. 윤곽선을 없게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윤곽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놔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는 요 도형은 굴림의 24잖아요. 그래서 홈에 가서 굴림의 24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을 뭐로 바꿔요? 흰색으로 미리 바꿔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창업 아이템이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다 글씨가 안 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가 높이를 조금만 좀 줄여볼게요. 높이 자체를 좀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요 창업 아이템이라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요 글상자로 써야 돼요. 요 기본 도형에 있는 요 글상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정도로 길게 만들어서 얘도 굴림의 24로 바꿀 거예요. 먼저 굴림의 24로 바꿔주시고 글자를 이렇게 써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다 쓰지는 말고요. 일부만 이렇게 쓰신 다음에 얘를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이 드래그를 할 때는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도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수직으로 아래로 쭉 3개가 더 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범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거 컨트롤 시프트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A, 그 다음에 B, 그리고 클릭해서 C, 그리고 D를 써주시면 되고요. D에다가 I자 모양이 됐을 때 클릭을 하고 나머지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아이템, 여기도 클릭을 하고 성격에 맞는 아이템 이런 식으로 해서
I자 모양이 됐을 때 클릭을 해주셔야지만 글씨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상자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블렌디드, 창업, 아이템, 그죠? 선정, 방법.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요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요쪽에 보면은 요 1번에 텍스트에 링크,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요 텍스트에. 그래서 이렇게 I자 모양이 변했을 때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면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 링크 들어가 주셔서, 어디? 현재 문서. 요 현재 문서에 있는 어디? 슬라이드 몇 번이라 그랬어요? 6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림을 넣어야 돼요. 삽입에 가서 그림 몇 번? 4번이에요. 요 4번인데 이 그림을 전부 다 넣는 게 아니라 잘라야 돼요. 요 그림만 나오게. 그래서 이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요 자르기 나오죠? 요 자르기를 눌러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르고 나서는 비나면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비나면을 클릭을 해놓고 그리고 그림을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큰 것 같다 그러면 좀 줄여서 위치를 보고 그림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목차 슬라이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있는 아래로 내려가서 3번이 나오면 우리가 먼저 뭐를 해야 된다? A 점 써야 되겠죠. 창업, 아이템, 항상 위에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글머리 기호, 요 글머리 기호라고 하는 건 요 모양과 요 모양의 글머리 기호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요 다이아몬드 문단은 요렇게 바꾸고 또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모양은 또 요렇게 바꾸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다 클릭을 하고 이 상자가 있는 요 글 상자가 있는 곳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야 돼요. 요게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 요쪽이죠. 여기서 자동 맞춤 안함으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하는 거를 해 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자에다 글자를 쓰고 요 크기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 지정한 글자 크기가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서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서 요쪽에 있는 여기 요 부분을 눌러서 요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하는 거를 꼭 해주시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꿨죠, 저희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글머리 기호는 홈에 가면 여기에 글머리 기호에 요 모양이죠? 얘를 눌러주시고 영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S 대문자예요. S 그 다음에 T A R T U P 아이템 이렇게 써주시고 엔터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 수준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거 들어가게 하는 거는 뭐를 눌러줘야 된다? 요거 들어가게 하는 건 여러분들 탭키예요. 그죠? 탭키를 눌러주셔야 돼. 탭을 한번 딱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요 글머리 기호를 요거로 바꿔주신 다음에 내용을 또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을 먼저 입력해 볼게요.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 요 텍스트 상자에 요 점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실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먼저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요거 있죠. 요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할 거예요. 도듬에 20. 그래서 도듬에 여러분들이 20으로 바꿔주시고 도듬에 20으로 바꿔주시고 줄간격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요 줄간격을 얼마로? 1.5줄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요 부분을 제목을 범위를 지정하고 24에 그 다음에 요 굵게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끝부분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요 끝부분이 맞나 안 맞나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띄어쓰기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보이면 해 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렇게 좀 띄어쓴 것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다 지정을 하고 나서 해 주시면 돼. 지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 그럴 때는 띄어쓰지 않고 그냥 놔두셔도 돼요. 이거 이렇게. 왜냐하면 줄 간격을 너머로
줄간격을 넣었을 때 약간씩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고 이 끝부분이 잘 맞나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를 늘리거나 줄여거나 이렇게 하면 글자가 내려가고 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강제로 내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C자에다 클릭하고 Shift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줄이 글머리 기호가 생기지 않고 바뀐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다음 한글을 할 때는 얘를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창업 아이템이라고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좋은 먼저 써놓고 나머지를 다 어떻게 해요? 범위를 지정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또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면 여기도 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에서 끝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분석한 이렇게 맞춰주셔서 이 부분들이 딱 맞게 조절이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은 딱 맞죠. 그리고 너무 내려온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하나 클릭을 하고 이쪽에도 Shift 키를 하나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옮겨요. 방향키로. 방향키로 살짝씩 이렇게 위치를 옮겨주셔도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좀 조절해서 옮겨주시면은 좋겠죠. 아래를 좀 더 내릴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동영상을 삽입을 해야 되죠. 이쪽에 보면은 동영상을 삽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삽입에 가서, 여기 미디어에 가면 요 비디오 있죠? 얘를 눌러서 이 디바이스 눌러줘서 동영상을 넣어주시고,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넣어주신 다음에 이쪽 세부 조건에 있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해야 되겠죠. 얘를 클릭을 하고 우리가 요 재생에 가면은 요 재생에 가면 반복 재생,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요? 여기 자동 실행. 요거를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여기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가 맞춰졌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요 끝부분이 맞게 있는지를 잘 맞춰주셔야 되고, 요 상자 크기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도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서 이쪽이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동 맞춤 안함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4번에 있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고 4번에 있는 표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표 슬라이드에서는 또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글씨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B점 성격에 맞는 아이템 요거를 적어주시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표 슬라이드의 상단에 있는 거는 지금 글꼴이 굴림의 18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요 굴림의 18은 표 안에 있는 글꼴,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도형에 있는 글꼴, 또 좌측에 있는 도형의 글꼴 모두 다 뭘로 바꿔야 된다? 굴림의 18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줄, 두 줄, 세 줄, 3, 3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얘를 눌러서 열도 3, 그 다음에 행도 3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표의 크기는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조절을 하세요. 그래서 이쪽을 옆으로 좀 당겨오고 아래로 쭉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딱 맞춰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칸 반에서 두 칸 반으로, 요 한 칸 반에서 두 칸 반으로, 여기가 위에가 하나 반, 그다음 여기도 또 두 칸에 여기 반 정도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3번이라고 나와 있는 요 도형은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이에요. 그리고 글꼴 바꾸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표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테마 스타일 1번에 2번, 3번, 4번, 5번. 요거죠?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몇 번? 5번이에요. 요거 눌러주시고 반드시 요 머리끄랭 줄무늬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지를 해주셔야 여기 있는 색깔이 다 한 가지 톤으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머리끄랭 줄무늬행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의 18, 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18. 그리고 정렬을 요 가운데, 요 정렬을 요 가운데만 해주고 요거 하고, 또 텍스트 맞춤도 위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뭐로 바꿔야 돼요?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요 중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위하고 여기 아래 간격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글씨 입력한 게. 그래서 요즘은 여기 줄 간격을 1.5줄로 해주시게 되면 간격이 좀 벌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향 내용을 한번 써보면 외향적이고 엔터 누르면 좀 벌어지죠. 적극적인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줄 간격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칸 크기를 보니까 여기가 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해서 줄어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6칸하고 여러분들 6칸하고 6칸이 같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죠. 그러면 여기 페어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은 요 메뉴를 좀 넓히면 여기를 보면 열너비를 갈게라는 요 말 나오죠. 얘를 눌러주면 열너비가 이렇게 같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맞춰도 되지만 요 페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메뉴에서 요 너비를 갖게 또는 뭐 높이를 갖게 이거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표에 이제 내용을 먼저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써주세요. 이렇게 내용을 다 쓰시고 나면 그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상단 도형. 그래서 상단 도형 만들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가면 요 십자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위에 칸에 딱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가 잘 맞추기 어려울 때는 요 Alt 키를 눌러서 조절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는 좀 진한 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는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시고 한쪽을 맞추고 당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쪽을 맞춰주시고 당겨주시고 또 이렇게 끝에를 맞춰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맞고 약간 도형의 크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만 조절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에 여기 안에 이제 또 마름모 모양이 들어가 있죠. 요 마름모 모양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요 도형에 들어가서 요 마름모 요 모양을 똑같은 크기로 그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안에 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나 하고 또 똑같이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은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써주세요. 아이템 예시, 그 다음에 아이템 범주, 그리고 성격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자책 도형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둥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잖아요. 요거를 눌러서 한쪽에 딱 맞춰서 크기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2번에 보면은 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선형 아래쪽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넣고 여러분들이 복사하시는 거야. 도형에 들어가서 그라데이션을 어떤 걸로 요 선형 아래쪽.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원칙 주의형, 그 다음에 클릭해서 침착형, 그 다음에 사교형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다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표 안에는 글꼴이 굴림으로 바뀌어져 있지만 이 상단에 있는 도형과 좌측에 있는 도형은 굴림으로 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요게 이제 선택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마우스를 여기 바깥쪽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쭉 당겨요. 당겨서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는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궁서로 바꾸면 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따로 글꼴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제 굴림이죠. 그럼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표는 최종 글꼴까지 변경해 주셔야지만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5번의 차트죠. 이제 차트부터는 점수 배점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못 써야 돼요. 시점, 그 다음에 브랜디드, 콘텐츠, 홍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에 가서 우리 문제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문제가 있죠. 여기 위에 보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의 글꼴이 뭐다? 도둠의 16,
외곽선이다라는 거. 요 외곽선은 여기 있는 거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에 노란색 바깥쪽에 검정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외곽선. 도둠의 16은 표 전체 긁고를 말하는 거예요. 차트 전체의 긁고를 도둠의 16으로 바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는 여기 눌러주면 되겠죠. 요거 눌러서 묶은 세로 막대형 이거 맞죠?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엑셀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들 저는 요거를 눌러서 요거를 한 번 더 눌러볼 거예요. 눌러서 이렇게 엑셀 창이 뜨게끔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인플루언서 블로거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항목에다 입력하시는 거야. 요건 어디에다 입력하는 거다? 항목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인지도랑 선의도라고 하는 요 두 계열은 요 계열 1번에다 쭉 입력하고 또 하나는 계열 2에다가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같이 내용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 창을 조금만 줄여주고 여기에다가 먼저 내용을 같이 쓰는 거예요. 언서 엔터 눌러주고요. 블로그 그 다음 잡지 그리고 캠페인이다. 그리고 SNS 엔터 눌러주시고 요 계열 1번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인지도 3.83 엔터 3.21 2.71 3.74 3.89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계열 2에다가 선호도 써주시고 4.43 그 다음 4.23 3.11 4.12 4.25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좀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자릿수를 늘리거나 뭐 줄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엑셀 창으로 넘어와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4.30이야. 근데 4.30을 입력하면 0이 안 나타나요. 그럴 때는 이 자릿수를 늘려야지만 0이 나온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이쪽에 보면은 계열 3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누른 단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옮겨주시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얘를 삭제하면 안 되나요? 삭제를 해도 돼요. 대신 이제 삭제를 할 때는 나중에 얘를 뭐 내용을 추가를 해서 입력을 하거나 그럴 때는 또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걸로 조절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행렬 바꿈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냥 바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항목에다가 가로축을 입력을 하게 되면 차트를 만들 때 뭐 행렬을 바꾸고 하는 것들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요 그대로 이렇게 내용을 잘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입력된 출력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쪽에 요 데이터 테이블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범례는 또 없고 눈금선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요 차트 구성 추가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있는 요 플러스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는데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주는 거예요. 뺐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테이블은 추가시키는 거고요. 플러스 시키고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주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추가해주고 얘는 빼준다.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맨 위에 있는 홈에 들어가서 도듬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도듬 크기는 뭐다? 16으로 바꿔주시고 저 외곽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도형의 이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차트 제목은 여기죠. 여기는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24 그리고 굵게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뭐로 바꿔주래요? 흰색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요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게 또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궁서 24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궁서로 안 바뀌었어요. 다시 궁서 클릭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궁서에 24
그쵸? 그 다음에 굵게.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브랜드, 홍보, 소비자, 이게 좀 가려져서 소비자 반응, 여기다가 소비자 반응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잘 안 바뀐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궁서 24 여기 보시게 되면 궁서 24 굵게 검정,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 여기 테두리가 여기가 검정, 그리고 안에 있는 글자 색깔이, 그러니까 면 색깔이 채우기가 흰색으로, 그래 그림자까지 다 넣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차트 제목에 대한 거는 변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은 이쪽이죠. 차트 영역은 여기 안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서 차트 영역은 도형 채우기 색깔을 뭐로 바꿔요? 노랑으로. 그리고 안에 있는 요 그림 영역을 눌러서 여기는 색깔을 뭐로 바꿔요? 이렇게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이 있는 선호도, 요 선호도는 요 주황색이잖아요. 얘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서 요 선호도에 있는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리고 여기가 보조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차트는 여기를 바꿔놓고 보조축을 여기다 체크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호도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이쪽이 보조축이잖아요. 이쪽을 보조축, 그죠? 이거 선호도 계열을. 그러니까 선호도 계열이 보조축이 돼야 되고, 차트 종류는 뭐가 돼야 된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잘 해주셔야지만 이 기본축과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거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값을 표시하래요. 어디에다가? SNS 인지도 계열.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SNS는 여기야. 인지도는 요 막대잖아요. 여기다 하라는 거죠. 한 번 더 눌러요. 눌러놓고 요 플러스에 들어가면 데이터 레이블 있죠. 레이블에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바깥쪽 끝에 요거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에 요 도형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도형 삽입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여기 차트에 보면은 요 꺾은 선에 있는 이 동글동글한 모양이 여기는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 요 플러스에 들어가면은, 플러스에 들어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와요. 여기 들어가서 요 부분 눌러주면 요 표식이 있죠. 요 모양을 우리가 표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식 옵션에서 요 기본 제공, 얘를 뭐로 바꿔요? 요 마름모. 그리고 크기는 한 8 정도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데이터 계열 서식 이렇게 선택하고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 요 화면이 나오면 요 채우기에 요 표식, 그래서 요 표식 옵션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본축과 여기 있는 요 보조축에 값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최소값, 최대값, 간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쪽은 보조축은 안 맞아. 그쵸?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축 서식에 들어가서 최소값은 맞고 최대값은 맞는데 주 단위가 0.5가 아니라 얼마예요? 1이에요. 1. 1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혹시 소수점 자릿수가 두 자리가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표시 형식 있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안 나와 그럴 때는 이거를 숫자로 바꿔놓고 여기 아래쪽에 소수 자릿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 범주를 숫자로 바꿔놓고 요 소수 자릿수를 1이다, 2다, 3이다 라고 바꿔주면 요 자릿수가 수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쪽과 이쪽이 선이 여기가 이렇게 검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러주고 그리기에서 요 검정, 그리고 여기 있는 블로그를 클릭을 하고 또 가서 검정, 글씨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돼요. 글씨를 클릭하고 여기 검정,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 작업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도형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잖아요. 그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을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쭉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요 도형 스타일. 요 스타일에 들어가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 얘를 눌러주시고 글꼴도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굴림의 18. 굴림의 18. 정렬만 요 가운데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5점 척도.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크기를 약간 그러니까 줄여준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차트가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차트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맨 처음에 데이터 입력만 잘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시고 요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풀어주시는 거 그거만 잊지 않으시면은 점수를 이렇게 깎아먹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저장 눌러주시고 이제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요 도형 슬라이드에 가셔서는 여기다가 D점 창업 아이템 그다음 선정 방법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도형에서 보면은 전체 글꼴이 굴림의 18이에요. 굴림의 18 확인해 주셔야 되고 애니메이션이 1번 먼저 그다음에 2번이 그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에다가 좀 표시해 주셔야 되는 거는 글자 색깔 흰색인 거 연결선이 들어가 있는 거 요 파선이 있는 거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상자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세요. 얘는 지워주시고 요 부분을 좀 확대를 좀 많이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좀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 그림을 이제 왼쪽 1쪽부터 이제 작업을 해주실 건데 우선 요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하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도형의 모양이 지금 한쪽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어요. 한쪽 모서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둥글게 되어 있어요. 한쪽만 둥글어요, 여러분들. 다 둥근 게 아니라 뭐만 둥글다? 한쪽 모서리만 둥글게 되어 있어요. 요거죠. 한쪽 모서리가 둥근 한쪽 모서리.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I자, 요 영자 있죠? 영자. 요 0보다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 정도로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위나 아래가 여백이 약간만 나와 있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또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나와 있고 이 색깔은 아무 색이나 해도 여러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색깔은 자기 자유야. 그죠? 그래서 얘를 바닥에 똑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좀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뭐예요? 좌우 대칭. 이 바닥의 색깔이 동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럼 이제 똑같은 모양이 이제 없으니까 요 왼쪽부터 요 1번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에 요 도형이 있네요. 그럼 여기 가서 요 현수막으로 가야 돼요. 요런 도형들이 있는데 여기 위에 거 요 모양 같아요. 자, 그려주시고 요렇게 그려주시고 요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간격이 조절이 되죠.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템 선정 해주시고 얘는 위로 갔네요. 요게 모양이 뒤로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 여기 보면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요 반대 방향을 그려주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를 왜냐하면 도형을 뒤집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글자가 뒤집어지니까 또 텍스트 상자로 써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얘로 해놓게 되면은 뒤집을 필요도 없고 글씨는 그대로 그냥 써줘도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좌우 대칭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도형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와 요거는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스마트 아트는 요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시고 요 모양 개수는 상관없고 모양만 같은 거를 찾아야 돼요. 요 모양인데 지금 두 개가 하나가 모자르잖아요. 이거는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추가는 여기서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주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반드시 나머지를 지정을 할 때는 얘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요 가장자리를 눌러서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게끔 해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색은 색 변경은 요걸로 할 거예요. 색상형에 무조건 첫 번째 거. 안 하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다른 도형의 색깔을 안 바꾸니까 요 스마트 아트만 바꿀 거고요. 요 3차원 벽돌 여기 들어가서
요게 이제 3차원 뭐예요? 벽돌이에요. 요걸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굴림에 18로 바꿔주시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글자 색깔이 지금 검정이죠? 그럼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세요. 미래 지향성. 밑에 칸에다가도 또 뭐라고 써요? 틈새, 시장, 접근. 그리고 밑에도 에듀테인먼트. 이렇게 또 밑에도 엔젤, 비즈니스. 만약에 이 스마트 아트에서 글자 쓰는 게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눌러요.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다 써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를 줄여야 되겠죠. 크기를 이렇게 줄여보도록 할게요. 한 이 정도로 줄여서 갖다 넣어주면은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줄여야 되겠죠. 크기가 너무 커요. 조금만 더 줄여보고 위로도 좀 줄여보고 그래서 글씨가 바뀌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크기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이렇게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놔 주시고 요 위치가 좀 틀렸어요. 제가 지금 만든 위치가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조금 줄여주고 여기에 이렇게 맞물려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를 크기를 약간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이 부분이 교차자 되어 있는 요런 위치, 요런 건 아까 저처럼 했다라고 하면 감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너무 좀 틀렸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보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냥 요거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또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 요 피라미드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요거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요 부분은 3차원 만화예요. 그래서 요것도 요걸로 눌러주고 3차원 만화 광택 그 다음에 경사 그 다음에 요게 만화예요. 만화 눌러주시고 홈에 가서 요 부분도 굴림에 뭐로 바꿔야 된다? 18.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놔두면 되고 성장 그 다음에 유행 그 다음에 뭐다? 유망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크기를 모서리 부분에서 줄여주세요. 이렇게 줄여주셔서 우선 갖다 놓고 위치가 맞나 안 맞나를 좀 조정을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보시고 더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보시고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를 봐야 되냐. 지금 보면 여기는 모양 두 개는 유행하고 유망은 여기 보면 요 유행하고 유망은 그냥 어떻게 해요?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인데 성장만 모양이 육각형으로 바뀌어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 이 부분 보이세요? 성장만 뭐로 되어 있다? 육각형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감점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바꾸시냐? 우리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잠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옆으로 조금만 크기를 좀 늘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조금만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요거 창을 제가 좀 더 넓혀서 보여드릴 건데 위에 있는 요 성장만 클릭을 해요. 성장만. 그러니까 우선 먼저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장만 다시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맨 위에 요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요. 이쪽에 보면은 이쪽 맨 끝에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도형 모양 변경.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 삼각형이 조금 더 옆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방향키로 이렇게 눌러서 약간 조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네들 Shift 키 눌러서 얘네들 요거를 눌러서 같이 늘려놓은 다음에 크기를 약간만 줄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잘못 줄이면 아까처럼 이상하게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을 바닥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서 약간 이동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는 게 더 깔끔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만들 때 여기 위에 있는 요 성장이라는 도형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확인이 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던 유형은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또 그 부분을 잘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자금계
여기 들어가서 저 자금계획은 지금 어떤 도형일까요? 요 도형 같은데, 그죠? 요거로 이렇게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도형으로 그려서 노란색 조절점으로 많이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복사를 해서 좌우 대칭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수익 예측, 그리고 얘는 뭐다? 자금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안에 있는 도형은 우리 여기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이죠. 요거를 눌러서 쭉 당겨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요 높이를 조금 더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약간씩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노란색 조절점을 약간 조절하면은 이런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모의 창업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도형들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놔두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깥쪽부터 쭉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 바깥쪽부터 이렇게 당겨요.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쭉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에 보면은 여기 그룹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룹을 하기 전에 글꼴을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고 1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가서 정렬에 가서 뭐로 바꿔야 돼요? 그룹.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바꿔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된다? 나누기. 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요 나누기라는 거 있죠. 그리고 요 효과 옵션에 가면 가로 어디로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에서는 도형이 이 부분이 좀 도형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 그걸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옆에 있는 2번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위에 또 현수막이 나와 있네요.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현수막으로 쭉 가서 요거죠. 요 도형을 자 당겨서 만들어 주시고 이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겠죠. 입지 적합성 조사 쪽 모양을 조금 아래를 내리려면 Alt키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는 모서리가 접힌 거 있죠. 요 모서리가 접힌 이렇게 그대로 여기다가 그려서 소비 그 다음에 성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옆에 나와 있는 이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도형은 우리 어디에 있어요? 요것도 요 블록 화살표에 요거 있죠. 그래서 요 도형을 다 그려주시고 요 노란색 조절점 요거 있죠,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노란색 조절점을 바깥으로 쭉 당겨요. 그럼 모양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을 꼭 흰색으로 지금 바꿔주셔야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흰색으로 들어갑니다. 고려 사항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도형은 배지 도형이죠. 저 도형은 어떤 도형이다? 배지. 요 배지 도형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살짝 요걸로 돌렸어요. 그죠? 살짝 돌렸기 때문에 글씨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또 블록 화살표에 있겠네요. 당연히 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 중에 한쪽이 위로 올라가 있는 도형 요거죠. 근데 요 도형이죠. 요거 양쪽 끝은 그냥 네모 모양이니까 요 도형으로 여러분들이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제품, 라이프, 사이클, 분석 별다른 거는 들어간 게 없어요. 그죠? 수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모양을 길게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바닥에 있는 도형이 지금 보면은 육각형 도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큼직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육각형 도형으로 그려주시고 여기에 있는 점선 부분이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얘를 쭉 당겼어.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많이 없게끔 이렇게 조절했어요. 이 조절 안 하면 이건 안 되겠죠. 그리고 파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대시를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저는 여기 안에만 색상을 좀 어떻게 달리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해주셔야 돼. 그죠? 선이 있다라는 걸 꼭 보여주셔야 돼요. 선이 없으면 안 돼요. 선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고 여기 도형을 이제 그려주셔야 되죠.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네. 그죠? 요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만들어 주시고 얘를 뭐 한 거예요? 좌우 대칭을 해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조금 길이가 맞게끔 해주시고 복사를 해서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 레저, 그리고 얘는 뭐예요? 문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요 연결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해주셔야 되겠죠. 요 연결선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우리 도형에 가면 요 연결선이 꺾인 연결선이에요. 그죠? 이렇게 꺾인 거 눌러서 한쪽을 요 연결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쪽에 갖다 놓으면 회색 조절점 나오죠? 딱 클릭해요. 그 녹색이 나와 있으면 다른 쪽을 끌고 이쪽으로 가면 안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회색 조절점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양쪽이 다 초록초록으로 나오면 연결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검정. 그리고 좀 두께도 좀 더 두껍게 해주시고 양쪽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살표에 들어가서 양쪽 동그라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잘 됐고 그 다음에 이 헬스 여행이라고 하는 저 도형은 이거는 여러분들 이 순서도에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요겁니다. 요거. 요 별미 현수막에 있는 물결이에요. 요 물결로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간격은 여기 헬스 그다음에 여행 그대로 좌우 대칭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 뷰티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죠.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입니다. 그죠? 요걸로 눌러서 옆에 크기랑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고 그대로 글씨를 뷰티 방향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똑같죠. 그래서 방향은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줄여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들은 안 바꿔도 돼요. 이렇게 그대로 놔두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당겨서 바깥쪽부터 마우스를 갖다 놓고 쭉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글꼴을 먼저 뭐로 바꿔야 돼요? 굴림으로 변경하시고 그리기의 정렬에 들어가서 그룹을 해주시고 여기 문제에 보면은 바운드로 하라 그랬어요. 그룹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얘를 뭐로 바꿔준다? 바운드로. 그럼 톡톡톡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1번, 2번, 그쵸? 하이퍼링크가 잘 들어갔나? 그림이 잘라서 잘 넣었고, 여기가 흰색인지, 그죠? 그리고 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는 끝부분이 잘 맞고, 요 글머리 기호가 잘 들어가 있는지, 표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의 도형까지, 그다음 기본축, 보조축에 있는 숫자들이 잘 맞는지. 여기서는 요 애니메이션 한번 눌러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잘 나와서 그룹이 잘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최종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 답안을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김쌤 채널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유로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 자취생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월 1990원 김쌤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시험 기출문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B형 기출문제를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